여러분요, 그 13번 1번은 다시 봐. 13번 1번요, 231페이지요. 아까 여러분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주된 권리가 소멸하니까 그냥 없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그 말이 아니고 1번을 보니까요, 갑이 지금 누구 거죠? 의뢰 거죠? 의뢰 불도저를요, 갑이라는 사람이 빌려가지고 병한테 수리를 맡겨가지고 수리비가 100만이 나왔죠? 수리비를요, 이렇게요. 그러면 제가 설명했을 때는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병은 누구한테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병이 아니고 지금요 1번 봐봐. 갑이 가운데 있지 마. 병에게 수리대금을 지급한 때는 거기 가로 묶어봐. 갑이 그러면 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갑이 을한테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지 병이 갑한테 돈 받고 나서 병이 을한테 청구할 수 있냐 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잘못해가지고 일단 갑이 병한테 갚았으니까 병은 을한테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말이 아니고 이 주어가 지금 갑이죠. 갑이 병한테 돈 100만 원 갚았어. 그러면 이 100만 원 갚은 것을 불도저 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보면 위에서 보면 불도저가 고장났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고장나거나 마모되거나 할 때 고장날 때 수리하고 마모될 때 교체하는 비용을 무슨 비라고 한다? 필요비라고 하죠. 필요비. 그래서 필요비를 지출했다 이 말이죠. 고장났으니까요. 고장났으니까 이 갑은 을의 입장에서는 뭐를 했다? 필요비를 지출했다 이 말이죠. 필요비를. 그런데 갑은요 병한테는 공사대금이죠. 수리대금이죠. 그런데 을하고 갑하고 관계에서는 필요비죠. 그러니까요 갑은요 을한테 뭐라 할 수 있다? 필요비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요 1번이 정답이 아니네요. 1번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되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을하고 있으면은 을의 기계가 갑이 사용하다 고장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갑이 책임지지 않느냐 이런 말인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고장난다면 이런 뜻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여기서 을의 잘못으로 고장난 게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도리어 을이 갑한테도 도리어 청구를 해야 되겠죠. 무슨 알겠죠? 만약에 갑의 잘못으로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학원을 내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학원을 운영하는데 그냥 운영하고 있는 도중에 비가 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수리하죠. 그럼 수리비용을 어떻게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 시켜서 수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수리비용을 일단 내가 내고 누구한테 가서 받아요? 주인한테 가서 받죠. 필요비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건물이요 비가 샌다. 그러면 도리어 누가 나한테요? 주인이 나한테 비용을 청구하겠죠. 이런 무슨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그냥 뭐랬죠? 공사를 해서 고장났기 때문에 불도저가 고장났다기 때문에 기계 자체가 빌려준 기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이것을 필요비로 보고 제가 맨 처음 설명했던 거 있죠. 맨 처음 설명했던 거 병이 을이 갑이 병한테 갚았는데 병이 갑은 을한테 청구할 수 있냐 이건 안 돼. 제가 아까 설명한 이걸 설명했고 이게 아니고 지금은요 갑이 을한테 청구할 수 있냐 이 말이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갑은요 을한테로 할 수 있다, 필요비로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왜냐면 이 사람이 하자가 있는 물건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무슨지 알겠죠?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에 어디로 보자면 15번이요. 15번 민법상 저당권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나요? 민법상 저당권 그래 돼 있죠. 저당권은요 잠깐 설명을 또 해야 돼. 알겠죠? 자 첫 번째요. 먼저 저당권은요 뭐가 있냐면 먼저 부담권 피담보 채권이 있죠. 피담보 채권이 있고요. 채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저당권의 객체. 저당권을 어디에 설정할 것인가? 세 번째 저당권의 효력 범위. 저당권의 효력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저당권의 침해가 있죠. 저당권에 뭐가 있다? 침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저당권의 침해. 그렇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이렇게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저당권은요. 먼저 채무자가 누가 된다? 채무자는요 제3자. 제3자는 채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칙이죠. 그러니까 3자 간에 뭐가 있다? 3자 간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채무자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당권자는 누가 돼야 된다?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된다. 이것이 원칙이죠. 원칙. 그런데 뭐가 다? 3자 간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종성이 있죠. 우리가 봐봐요. 피담보 채권이죠. 피담보 채권이잖아요. 피담보 채권이 있고 똑같이 봐. 피담보 채권이 있고 여기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 있으면 이것을 뭐라 한다? 주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라 한다? 종된 권리다 이렇게. 주된 권리, 종된 권리요. 그러면 주된 권리가 있어야 종된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것을 성립성의 부종성이죠. 근데 주된 권리가 없어지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종된 권리는 뭐 한다? 종된 권리는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죠. 당연히 말소 등기 없이. 그러면 여기서 말소 등기 당연히 소멸하는데 저당권에 관한 등기
저당권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인 등기가 되죠. 저당권은 무효의 등기가 되죠. 이 무효인 등기를 뭘 해야 한다? 말소를 해야죠. 말소. 그런데 말소가 되기 전에요. 말소가 되기 전에 이것을 누구한테요? 말소가 되기 전에 누구한테?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이것이요, 병이란 병에게 이전됐다. 이전. 그래도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요?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당권 등기가 무효가 되면 그 다음 사람은 아무래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무효 등기에 유용을 할 수 있다. 무효 등기 유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무효 등기 유용은 표제부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구건물을 철거하고 구건물의 등기부를 신축 건물의 등기부로 유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 유용은 갑구하고 을구의 등기를 유용하죠. 갑구하고 을구의 등기를 유용을 할 때는 이해 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해 관계인이 없을 때 유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요,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어떻게 한다고?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에 이건 부종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근저당권에서는 부종성이 뭐가 되어 있다? 완화가 되어 있다. 이것을 여러분 이제 일단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뭘 보냐면, 우리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죠. 우선 변제권이요. 이런 우선 변제권을 보면 뭐가 있다? 먼저 매각대금이 나오죠. 매매대금은 안 돼. 매각대금, 이제 경매대금. 경매대금은 어떻게 한다? 먼저 저당권 실행비용, 뭐 감정평가비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빼고, 그 다음에 여기요, 제3취득자란 말이 나오죠. 제3취득자,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여기서는요, 제3취득자란 말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제3취득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당해세가 나오죠. 당해세.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이렇게 나오고, 우선 변제권. 그래서 아마 지금 좀 있으면요, 이제 당해세 있잖아요. 고가 세금이죠. 이것을 순서를 바꾸려고, 우선 변제권 뒤로 하려고. 이렇게 지금 법을 지금 개정하고 개정 중에 있어요. 알겠죠? 아무튼 지금은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은 뭐가 있다? 주택임대차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상가 건물 임대차가 있죠. 임금 우선 특권이 있죠. 3년 후에 퇴직금, 3개월에, 3개월에 임금, 그 다음에 3년 후에 퇴직금, 그 다음에 재해 보상금 있죠. 이런 것들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우선 변제권에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은 물권이잖아요. 물권과 이건 채권이잖아요.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이 뭐 할 수 있다? 우선할 수 있다. 그 채권이 우선한 것 중에서 주택임대차의 최우선 변제권, 상가건물 최우선 변제권, 임금 우선 특권이 있죠. 여기서 문제요. 주택은 서울에서 얼마에서 얼마죠? 서울은 얼마에서 얼마? 1억에서 얼마? 3,400이죠. 알겠죠? 세종시는 얼마? 세종시는 세 번째, 세종시는. 세 번째. 6천이죠, 6천. 알겠죠? 세종시. 인천광역시가 얼마죠? 8천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강원도는 어디에? 강원도 원주? 5천이죠, 5천. 알겠죠? 5천이 얼마? 1,700이죠, 1,700.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자, 갑자기 물어보면요, 놀릴 수가 있죠. 경기하지 말고. 제3취득자 이렇게 보시고요. 좀 이따 제3취득자 좀 이따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봐죠.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요. 이 말소 기준 권리에서는요, 말소 기준 권리가 선순위에 뭐가 있다? 전세권하고, 선순위에 지상권하고, 선순위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하고 이렇게 있죠. 여기 말소 기준보다 후순위에 전세권이 있고요. 후순위에 지상권이 있고, 후순위에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있죠. 임차권. 그럼 말소 기준은 저당권, 운양권, 압류, 감류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죠. 그러면 이 말소 기준을 이하에 걸리는 담보가 다 뭘 한다? 소멸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멸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세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전세권자는 경락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 말은 전세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경락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지만, 뭐를 한다?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로 뭐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선 변제를 할 때는 순서에 의해서 우선 변제를 하는 거잖아요. 순서에서 우선 변제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만약에 가압류가 있다?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 압류나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만약에 여기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또는 전세권이 있다. 이렇게 가압류가 선순위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후순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럼 우리가 배당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저당권자가 받는다. OX, X. 그래서 여기다 압류하고 이것은 뭐한다? 평등해서 채권에게 비례해서 채권에게
채권액에 비례해서. 그래서 남은 돈이 현재 1억이다. 그럼 이 사람도 1억이고 이 사람도 1억이다. 그럼 이 사람이 1억을 다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채권액에 평등하게 5천, 5천씩 이렇게 받아간다. 무슨 이해됐나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대학령 임차권보다 선순위에 압류나 감류가 있다. 그러면 후순위 권자하고는 평등하게 배당받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제3취득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제3취득자는 건물이나 토지가 있죠. 건물이나 토지. 건물이나 토지에 갑의 건물이나 토지예요. 갑의. 여기요 을이요. 을이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 여기요 병이요. 병이 근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토지나 건물을 그 이후에 뭐 한 사람? 매수한 사람. 매수인. 그 다음에 지상권을 설정받은 사람, 전세권을 설정받은 사람.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해야죠. 그럼 제3취득자하고 후순위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야. 후순위 권리자하고 제3취득자는 다른 말이라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이 집을 산 사람. 알죠? 제3취득자. 누구다? 매수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러니까 저당권자,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다 아니다. 아니다. 제3취득자는 오로지 매수인, 전세권자, 지상권자만 제3취득자라고 한다. 내 말 지금 됐죠 지금? 알겠죠? 그래서 이거 제3취득자인데 이 제3취득자 왜 중요하냐? 근저당권에서 중요해. 근저당권에서. 알겠죠? 그래서 이 제3취득자는 첫 번째, 만약에 물건이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되냐? 저당권자가 1번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당권이 다 없어져 버리죠 이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은 없어지니까 소멸되지 않으려면 누군가가 근저당권에 피담보 채무를 갚아야 되죠. 1억이다. 그럼 갚아야 되는데 갑이 갚아 안 갚아? 안 갚죠. 그러면 경매가 들어오죠. 경매가 들어오면 얘 1번이고 얘 2번이죠. 1번 이하는 전부 다 소멸하죠.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은 큰일 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경매가 되지 않게 하려면 이 돈을 대신 갚아야지 내가. 그럼 이 돈은 원래 누가 갚아야 될 돈이죠? 채무자 갑이 갚아야 될 돈이죠. 그러니까 내가 대신 을하고 병한테 돈을 갚아주고 갑한테 가서 다시 받아와야 되겠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 구상권이라고 하죠. 첫 번째, 변제기 후야. 변제기 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후, 전 그러면 안 돼. 변제기 후. 두 번째, 피담보 채무. 채무를 변제. 채무를 뭐라고? 변제.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갚어. 변제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변제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해. 말소를 청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자에게 그 다음 말소 청구했죠?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뭘 한다? 구상권을 행사를 해. 그래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를 해. 구상권. 채무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만약 경매가 됐다 그러면 어떡할까? 경매가 됐어.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경매가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경매인이 될 수 있어. 경매인. 내가 경락을 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봐봐. 우리가 우선 면제 보면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권이 있죠. 그럼 여기서 비용상환청권을 제3취득자가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최우선보다 더 먼저. 알겠죠? 그 다음에 제3취득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 이 사람들을 말한다. 이 사람들은 건물을 팔았죠. 팔았으니까 이 사람이 매수인이 제3취득자가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저당권 등기나 근저당권 등기를 돈 다 갚으면 등기를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말소 청구. 이 말소 청구를 할 때 누가 말소 청구하느냐 이 말이죠. 제3취득자한테 팔아먹었죠.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야? 제3취득자가 소유자죠. 그러니까 병은 누구다?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어떻게 해요? 소유자니까 말소 청구를 하는데 무슨 청구이다? 물권적 청구죠. 소유자니까. 그 다음에 갑은 소유자도 아니다. 갑은 팔았으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은 자기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으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것은 이 사람 누구다? 소유자로서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를 할 때 이게 꼭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 근저당권 할 때 또 근저당권.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제3자는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종전 소유자인 갑은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OX 청구할 수 있지만 뭐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요 저당권 하는데 가장 기본이죠. 여러분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저당권은 뭘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에 대한 반환청권이 있다 없다? 반환청권이 없다. 그 다음에 뭘 없다? 점유보호청권이 있다 없다? 점유보호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점유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과실수취권이 있다 없다? 과실수취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 없다. 그런데 과실수취는 어떻게 해야 돼? 압류한 후에는 과실을 할 수 있다. 수취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 충당해서 뭐한 후에? 압류한 후에. 이 말이 중요하다. 왜?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침해되면 저당권에게 한 물권자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1번 저당권이 무효예요. 그런데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어. 그러면 2번 저당권자가 무효인 1번 저당권 등기의 말소로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침해로 인해서 침해로 인해서 손해를 입어서 손해가 있어. 그러면 손해가 있으면 손해는 저당권 뭐하지라도 실행하기 실행 전이라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침해가 있으면 저당권에 관한 침해가 있으면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죠. 두 가지. 여기 봐봐. 말을 봐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시, 담보를 손상감소 멸시를 하거나 또는요 채무자가 뭐가 된다? 파산 선고를 받는다. 이렇게. 그럼 뭐다? 이것을 기한의 이익이 뭐가 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어떻게 한다? 당장 돈을 갚으러 간다. 즉시 변제 청구권이다. 그래서 즉시 변제 청구권이죠. 이 즉시 변제 청구권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시하거나 담보 제공을 게을리하거나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저당권 설정자. 여기는 또 설정자예요. 설정자는 누구를 설정자를 한다? 채무자하고 물상 보증인을 설정자로 하죠. 설정자의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 가치가 감소를 해. 담보 가치가 감소해. 책임 있는 사유로 잘못해가지고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뭐라 한다? 여기서 뭐라 한다? 담보물 보충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담보물 보충 청구권. 그래서 담보물 보충 청구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그것은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러니까 봐봐. 설정자가 잘못도 없는데 건물이 태풍에 의해서 일부가 날아갔어. 일부가. 그랬는데 담보물을 보충하라면 그렇지 않아도 열받았는데 담보물을 보충하라. 그러면 더 열받겠죠? 걔는 죽었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자가 기한이익 상실이다. 이렇게. 이것을 저당권의 침해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죠. 이런 피담보 채권이라는 것은 뭐냐? 피담보 채권은요. 채권은 반드시 금전에 하지 않고 그 채권의 양은 금전 채권에 하지 않고 또 그 채권의 양은 뭐죠? 장래 확정이나 장래 불확정이나 장래 조건부 기한부 채권 모두가 다 된다. 그런데 360조는 뭐라고 됐다? 360조는 원금하고 그다음에 뭐가 됐다? 이자하고 위약금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지연 배상, 지연 이자하고 그다음에 우리 뭐죠? 저당권 실행 비용하고 이렇게 실행 비용 이렇게요. 원금 이자 위약금 이 세 가지를 뭐를 한다? 등기하고 이 두 가지는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행정고시 시험에 뭐라 나오냐? 원금은 등기된 범위 안에서 보장된다. 위약금은 등기가 없더라도 보장된다. 이렇게 해서 틀린 것으로 나왔단 말이죠. 저당권 실행 비용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야지 보장된다. OX, X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첫 번째 세 가지는 등기하고 두 가지는 등기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자 두 번째는 지연 이자는 몇 년분이다? 1년분이죠. 이 1년분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는 어떻게 하나? 채무자는 1년분뿐만 아니라 전부를 책임져. 채무자는 전부. 후순위 권리자 때문에 몇 년분만? 1년분만 우선적으로 배당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년분이란 말은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 피담보 채권이고 그러면 저당권의 객체. 저당권을 어디에다가 행사할 것인가? 저당권은요. 먼저 저당권이라는 것은 뭐를 해야 되죠? 저당권은 등기나 등록을 해야 돼. 그래서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나 등록을 못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뭐가 있다? 명인방법, 농작물. 명인방법과 농작물은 등기나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요. 우리가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요. 먼저 저당권은 어디에다 설정하는 것이냐? 실제로는 저당권은요. 우리가 건물이라든가 토지의 등기부, 표제부를 상대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를 해야 돼요? 점유를 본질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의 경우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것이요. 지역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표제부에 점유물이 없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냐? 지역권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 있죠? 임차권. 이 임차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뭐가 없다? 명인방법 있죠? 명인방법하고 뭐하고 농작물하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임목은 된다 안 된다? 임목은 등기라니까 된다. 그 다음에 중부동산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어업권 있죠? 어업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래서 어업권 보고 강업. 이런 어업권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산업 보면 어업권에서 저당을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어디다가 어떤 권리를 잡는다 이 말이 아니고 이런 어업권 하다 보면 우리가 가두리 양식장 같은 거 있죠. 그럼 가두리 양식장 같은 건 시설물이 있어 없어? 있죠. 거기에다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다 잡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광우권 되고요. 광우권.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그 다음에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런 데도 된다. 알겠죠? 그래서 간단히 나오면 여기서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당권의 효력 범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저당권의 효력범위 이거 그냥 줘도 되죠. 우리가 다 아니까 말씀드린 권리는요. 자, 저당권의 효력 범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암기하면 돼. 아무것도 아니야. 저당권은 다른 약정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등기를 불문하고 그다음에 목록에 기재된 여부를 뭐하고 불문하고 알겠죠? 어디에 미친다? 어디에 미쳐? 부합물과 어디에? 종물에 뭐 한다? 미쳤다 이 말이야. 미친다. 알겠죠? 그래서 미친다 이렇게. 다시 저당권은 아무 말이 없으면야. 아무 말이 있어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우리 시험에 뭐라 하느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미친다. 걔가 진짜 미친 애예요. 알겠죠?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약정이 없을 때만 미친다. 됐죠? 두 번째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한다. 전후를 등기를 불문한다. 경매 목록을 불문한다. 경매 목록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등기가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저당권 설정 전후도 말든 관계없이 무조건 저당권 효력에 미친다. 그것을 저당권의 효력범위다.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여기 부합물과 종물이 나왔죠. 이 종물에는 종된 권리에도 당연히 미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말했죠.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설정을 하고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의 소유로 목적을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우리가 아파트 전유 부분이죠. 아파트 전유 부분 301호죠. 301호를 주된 권리,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 대지권을 종된 권리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종된 권리인 전유 부분의 소유로 목적을 하는 대지 사용권에도 만다 미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렇게 해서 다 미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합물에 미치는데 어떻게 되냐?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에 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농작물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왜? 부합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농작물은. 그런데 무단으로 식목한 나무에는 한다? 미친다. 그런데 나무를 심는 사람이 사용대차권에 의해서 나무를 심었다. 그때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보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닌데 일단 여기까지 저당권인데요. 이게 너무 쉽죠, 저당권은요. 그래서 한번 보면 15번부터 보면 자 1번 전세권, 등기된 임목, 지상권, 부동산 소유권의 공유 지분은 저당권에 공유 지분 줄거 봐. 공유 지분은 뭐를 해? 등기하죠. 그러니까 지분에도 우리 뭐 한다? 저당권 설정하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나중에 공유물이 돈 받기 전에 분할되면 분할물 이로 집중이다 아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분에도 뭐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가 일물 일권주의 예외 토지의 일부에는 뭐만 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된다. 건물의 일부에는 뭐만 된다? 구분 소유하고 전세권만 된다. 그래서 토지의 일부 저당권은 될 수 없어. 어디 뭐만 된다? 용익 물권만. 토지의 일부는 용익 물권만 된다 이런 말이죠. 2번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면 그 건물의 목적으로 한 줄과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줄 것이고 맨 앞에요. 건물의 신축공사 수급인이 줄 것이고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줄 것이고 플러스 설정자가 승낙해야 저당권 성립. 설정자가 승낙해야 저당권 성립. 여기 한번 봐봐. 자, 봐봐요. 이 건물에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를 갑의 건데요. 갑의 아파트를 내가요, 수리를 했어요.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수리비를 안 줘요. 그럼 내가 어때? 내가 유치권자 가서 유치를 해요. 유치하면 여기 원래 건물주인이 여기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내가 지금 유치하려면 그 집에 들어가서 집에 자야 되죠. 점유해야 되니까. 그럼 나는요, 뭘 못해요? 다른 데 가서 일을 못하니까 돈을 못 벌어요. 이 사람은요, 비 오는 날 밖에서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걔 집에라도 들어가야죠. 비 안 맞으려면.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유치권자가 유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죠. 그럼 유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유치권자는 유치를 하지 않으면 점유가 없어지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냐? 건물주인한테 너 그러지 말고 수리비 1,000만 원을 너가 빌려간 걸로 치고 저당을 잡아달라 이 말이죠.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가 딱 되면 나는 이제는 유치권자 아니고 저당권자니까 가도 돼 안 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이제 저당권자는 점유한다 못한다? 못하니까 여기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 자면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뭐죠? 수리란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건물 소유자한테, 채무자한테 피담보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무조건 저당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뭘 해야 돼? 승낙을 해서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돼야지 저당권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다음 중에서 형식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형성권이 아닌 것, 이게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란 말이죠. 우리가 청구권이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으면 매수다, 증감이다, 분할이다,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형성권이고, 그런 말이 없으면 청구권이잖아요. 그런데 청구권 앞에 저당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설정. 그러니까 매수다, 증감이다, 분할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유치권이다 아니다? 아니요, 노노노. 성성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3번은요. 저당권 이전의 물권자 합의 자체는 저당권 이전의 물권자 합의 주고, 이런 봐봐. 물권자 합의 박스 해봐. 물권자 합의를 뭐라고 그래? 물권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을 뭐라고 그래? 채권이라고 하죠. 채권은 뭐가 채권이야?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그러면 여러분요, 저당권을 이전에 양도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당권을 양도하려면 물권을 양도하기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물권자 합의는 누구하고 해야 되냐? 계약이죠.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가 있으면 되지,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왜? 물권적 합의란 말은 물권, 계약이란 말이다. 합의는 계약이죠. 계약은 채권이다.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이다.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채무자라든가 물상보증인의 합의는 필요가 없다. 4번,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의 인생 끝났네. 알겠죠? 그러면 맨 끝에 제3자 명의의 저당권도 뭐가 된다? 유효하다, 이렇게. 5번, 저당권의 이익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설정자가 부동산으로부터 압류가 있은 후 수취할 과실에만 다 미친다, 이렇게. 저당권은 뭘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아. 점유하지 않으니까 원칙적으로 과실 수취권이 있다 없다? 없다. 16번은요. 저당권 등기에는 피담보 채권액이 얼마로 되어 있다?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약정한 피담보 채권은 얼마다? 7천만 원이다.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여러분요, 물권자 합의하고 등기가 다른 것이죠. 그러면 생각을 잘해, 생각을. 물권자 합의와 등기가 다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피담보 채권액이 얼마라고? 5천. 채권액이 5천. 실제 약정한 것은 얼마? 7천이죠. 그럼 봐봐. 여기는 등기는 얼마나, 등기는 얼마나 돼 있어? 등기는 5천이 돼 있죠. 5천. 그럼 물권자 합의는 얼마나 됐어? 합의는 7천이 돼 있어. 그러면요, 얼마나 보장받죠? 얼마나 보장? 이건 이제, 여러분 이거 등기법 시간 안 했어요? 합의, 등기 양하고 합의의 양이 클 때, 적을 때. 이런 거 나오잖아요. 등기법에서. 안 나와요? 아니, 나와. 박스에 보니까, 전번에 보니까 있더만. 알겠죠? 그래서, 없어? 있죠? 오케이. 그럼 봐봐. 그러면 1번 봐봐. 1번은 어떻게 됐죠? 어디야? 10번 1번 봐봐. 1번 뭐죠? 어떤 반영관계가 성립하는가? 이 말이죠. 자요. 약정 피담보 채권은 얼마로 축소된다? 아직 약정은 7천이지 무슨 5천이에요. 원래 빌린 돈이 7천인데 등기가 잘못돼서 5천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빌린 돈 얼마예요? 7천이지. 약정은 7천이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1억 빌리고 난 다음에 1,000으로 딱 등기가 동그라미 하나 빼고, 알겠죠? 그러면 1억짜리가 1,000만 원 되면은 돈 빌릴만 하잖아요. 알겠죠? 2번. 저당권자는 실제 피담보 채권액을 주장하는 소리를 갖고 단독으로 등기를 7천만 원 이러면요. 7천만 원 정정하려면 다른 말 어때요? 변경 등기를 하려면 피해자가 손해를 의무자가 있어 없어? 없어? 지금 5천을 7천을 증액하려면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예요? 이러면 등기법에 보면 구합선생님 책에 보면은 왼쪽은 권리자, 오른쪽은 의무자 이렇게 써놨대. 무슨 등기할 때는 누가 의무자, 전세권 설정을 할 때는 누가 의무자, 전세금 증감할 때는 증액할 때는 누가 권리자, 누가 의무자, 전세금 감액할 때는 누가 권리자, 누가 의무자 써놨대.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할 필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되죠. 전세금이 지금 얼마예요? 5천인데 7천을 증액을 해야 되겠죠. 그럼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해? 증액하면 누가 유리해? 전세권자가. 이건 그럼 누가 불리해? 설정자가 불리하죠. 그러니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저당권자가 뭐가 돼? 권리자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의무자가 있으니까 공동으로 해야 되겠죠. 단독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판결문은 어떤지, 그다음에 동의가 있든지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칙으로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이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등기법이다. 구갑성. 자, 3번요. 저당권자는 누구에 대해서도 여러분 얘기했죠? 구갑 선생님이 강의를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대요.
목소리가요? 처음에요? 몰라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모학원에서는 국악선 선생님, 장인애들 특강이 언제 있는데 언제 없다. 그러니까 그때 국악선 선생님 특강을 좀 잡아달라.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여기 와봐요. 오는 건 좋아. 그럼 몇십 명이 올 거란 말이죠. 오는 건 좋은데, 그럼 소문이 다 날 거 아니에요? 나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내가 거기서요, 아직도 기간이요? 강의하려면 2달이 남았는데요? 계속 원장 눈치 보면서 강의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 실장님한테 절대로 공지 띄우지 말라고. 학교 닦여다 절대 공지 띄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것만 보고 지금 있거든요. 온다고.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니, 자기는 오는 게 좋아. 오는 거 좋은데, 마치 내가 뭐라고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시간을 언제 자기네들 특강 있고 언제 2주간 없대요. 그러니까 그때 공시를 잡아달래.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마 실장님한테 전화했나 봐요. 또 언제 되고 언제 남으니까 그때 잡아달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하길래 밥 먹으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 이 말이죠. 구갑성. 알겠죠? 봤어요? 자, 3번. 자, 저당권자는요, 누구에 대해서도 5천만 원 이상의 채권을 모을 수 없다? 그렇지 않죠. 아, 저당권자는 채무자한테는 5천만 원 주장하죠. 그런데 제3자는 뭐만 쳐다봐? 등기부만 쳐다보죠. 제3자한테 안 되면 누구한테는? 아, 채무자한테는 실제로 빌려준 돈을 주장할 수 있죠. 7천만 원. 등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알겠죠? 4번은요, 2번 저당권자. 아, 2번 저당권 제3자잖아요. 2번 저당권자는 등기된 것만 봐줘. 그러니까 5천만 원이죠. 이게 맞네. 5번은요, 다른 이해관계에 있는가에 관계없이 담보부동산 경매대가에서 5천만 원은 5천만 원. 그건 아니죠. 봐봐. 이게 지금 등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5천은 담보지만 2천은 무담보로 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5천 먼저 받고 5천 면제로 나머지 2천은요 일반 채권으로서 받을 수 있죠. 아무도 없으니까. 만약에 설령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 5천 받고 다른 사람이 받고 남은 돈이 있죠. 그럼 남은 돈은 또 2천 받을 수 있죠. 남은 돈이 없다. 그러면 누구한테 쫓아가? 경매가 돼서 중간에. 그럼 어쩔 수 없이 갑한테 쫓아가죠. 알겠죠? 그래서 받으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자 17번이요. 자 17번 보면 영유권 관계죠. 이거는 여러분요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딘가를 보면 되죠. 1번요.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이 설정되고 필요 없어. 누구든지 간에 가장 최선순위 1번만 본단 말이죠. 1번 저당권이 있고 지상권이고 2번이죠.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몇 번이 기준이다? 1번이 기준이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살아남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상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2번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전세권 저당권보다 먼저. 그러면 전세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배당 요구를 하면 뭐가 된다? 두 번째 줄 배당 요구하면 맨 끝에 소멸한다. 3번 전세권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이런 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전세권 1번이고 저당권 2번이다 이 말이죠. 경매가 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4번은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1번이네 지상권을 취득했죠. 이 사람은 누구를 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3취득자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면요. 토지의 경락일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저당권 1번이고 지상권이 2번이잖아요. 경매가 되면 지상권 소멸하죠. 지상권 소멸하니까 지상권자가 건축한 건물도 철거를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번이 누구니까? 저당권이니까. 4번 틀렸네. 5번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경매가 돼도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18번은요. 갑소유 X건물의 을이 1순위 병이 전세권을 취득 정이 다시 2순위 이런 경우 서명적 옳은 것은 필요 없어.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전세권은 무조건 뭐 한다? 소멸해. 그러니까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관계없이 1번부터 다 없어져. 1번이 저당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뭐죠? 옳은 거, 옳지 않는 것은 물어본 거예요. 다 봐야 되겠네. 1번요. 을이 완전 변제를 받으면 을이 완전 변제를 받으면 정의 저당권은 1순위 저당권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을이 변제를 받죠? 완전 변제? 그러면 피담보 채권 소멸이죠? 그러면 을의 저당권만 소멸해. 그러면 을의 저당권 소멸하면 2순위인 정의 저당권이 몇 순위가 된다? 1순위가 된다. 이런 말 하면 돼. 봐봐. 여러분 1순위, 2순위란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이 1번 저당권이죠. 그 다음에 2번요. 병이요. 병이 전세권이죠. 그러면요. 여기 정이요. 정이 2번 저당권이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이걸 갚은가 갚았다, 빌린가 갚았단 말이죠. 그러면 저당권 없어지죠. 그러면 2번이 몇 번이 된다? 1번이 되죠? 2번이 1번이 되면 어디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OX. OX.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얘가 여기서 1번 저당권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이리 가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전세권이 1번이고 전에는 2번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된다? 1번 저당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알겠죠? 돈을 갚았잖아요. 돈을.
2번 경미한 게 아니고 2번, 3번, 4번은 경미죠. 정의 경미하든 의리 경미하든 저작권이 경미하든 모두가 다 소멸해. 모두가 다 소멸해.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게 있으면 절대로 안 돼. 왜? 누가 경미를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말소 기준 권리는 몇 번이다? 1번이다. 1번. 그러니까 1번부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무조건 뒤가 뭐라고 나와야 돼? 소멸, 소멸, 소멸이라고 나와야 돼. 소멸하지 않는다 혹시 있어요? 그놈이 정답이에요. 몇 번이다? 2번이다 이 말이죠. 5번은요. 병은 전세권자죠. X 건물이 경락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말 수 있다. 이용할 수 있죠. 왜요? 경락이 되면 왜 이용을 못하지? 경락이 되면 왜 이용을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세권이 소멸하잖아요. 경락되면은. 그러니까 경락되면 사용하면 안 되죠. 경락되기 전까지 사용하는 거죠. 자, 19번은요. 갑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됐죠. 1번. 저당권 설정 전부터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갑의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을은 법정이상권을 뭘 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갑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죠. 알겠죠? 갑의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돼서 경매가 됐죠. 그런데 저당권이 있기 전에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죠. 을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법정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번 틀렸죠? 2번 저당권 설정 전부터 위 토지 위에 건물 소유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다.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 1번이고 저당권이 2번이네. 을은 지상권을 가지고 토지의 경락이라고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3번 저당권 설정 후에 을이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해. 지상권 취득했죠. 그러면 경매가 되면 저당권 이하는 다 소멸하죠. 그러니까 경락이는 지상권자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지상권은 토지의 경락이는 건물의 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 왜요? 지상권이 소멸하니까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도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 철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4번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후에 갑이 위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했죠. 저당권 설정한 후에 갑이 이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했죠. 그러면 일괄이다, 법정이다. 일괄이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번 저당권 설정 전에 을이 임차권을 취득하여 설정 전에 임차권 건물을 건축하고 건물의 보존등기 줄고 을이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쳤다. 거기까지 일콜 임차권은 대항력 취득. 임차권은 대항력 취득. 이러면요. 토지의 임차인이 건물을 짓고 건물에다 보존등기 하면은 그 등기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인과 동시에 토지 임대차 등기로 본다. 622조. 알겠죠? 622조. 을은 임차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자, 20번은요. 옳지 않은 거. 1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 후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는 등기상 줄고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유효. 2번 저당권 설정 후 경매가 이루어지죠. 저당권자가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원금 정도만 받는다 이 말이죠. 배당 요구를 해야 이것저것 다 받죠. 그래서 보통은 다 배당 요구를 해. 알겠죠? 3번 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료와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입주,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상 확정일자가 모두 줄고 같은 날. 그러면 누가 더 우선하다? 누가 우선해? 저당권자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 왜요? 대항력은 그 다음날 뭐니까? 0시니까. 4번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건물 설정 후 중축된 건물 부분. 중요한 것은 경제상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못함 줄고 그 말은 이퀄 뭐다? 부합이라는 말이야. 부합. 이게 부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후 부합한 무합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만다 미친다. 5번 저당권자가 물상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지급 또는 인도전의 압류는 누가 해야 된다?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무방하다. 그것을 물상대위다.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인도하기 전까지 뭐 해야 돼? 압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저당권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테마로 봐. 21번. 피담보 채권이죠. 1번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당권 정된 권리, 채권은 주된 권리 분리할 수 없다. 2번 360조가 지연배상에 대해서 원본의 이행기를 경고한 후 몇 년분?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채무자나 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옆줄 긋고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 적용.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적용된다. 이렇게.
자, 3번.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줄고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기한부 채권도 설정할 수 있다. 4번. 등기가 되지 않는 위약금. 위약금은 반드시 원본, 이자, 위약금은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가 되지 않는 위약금은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 5번.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채무 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몇 년분? 1년분. 저당권, 실행비용 이 두 가지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등기를 안 해도 담보되는 것이 뭐다? 원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진짜 이제 이 5번이랑 같이 완전하게 맞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된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과 저당권 실행비용은 등기 없이도 담보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런데 아무튼 우리 이제 법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알겠죠? 22번, 1번. 저당권 설정 후 부합하는 물건에 미친다, 미친다. 2번. 저당권의 효력을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도록 한 약정.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그래서 우리 뭐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알겠죠? 3번. 부합물 종물임에도 경매 대상 목록에 넣지 않거나 경매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필요 없다. 경매 목록 따지 안 따져? 안 따지고 저당권의 효력이 만다? 미친다. 취득할 수 있다. 4번.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후에 부합된 물건, 저당권 설정 전에 무합된 물건에도 미치나 원칙적으로 천운가시에 미치지 않는다. 알겠죠? 옆줄 긋고 압류 후에 미친다. 압류 후. 원칙은 안 미쳐. 과실은 압류한 후에 미친다. 왜? 저당권은 뭘 하지 않으니까?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5번. 기존 건물에 대한 저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비로소 중축된 부분은 그것이 부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은 중축 부분의 소유권을 말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계속 같은 말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23번. 토지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토지 위에 건물 토지동이라는 건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우리는 지금 부합물하고 종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토지하고 건물하고 여기 임목하고 명인 방법으로 공시된 것하고 농작물은 독립한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과 임목과 명인방법에 의해서 공시된 것과 농작물은 독립한 부동산이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 없고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을 경락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어디 잘 나오냐? 1번이 잘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만다? 미친다. 그 다음에 3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 주된 권리죠.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바로 밑에 대지사용권, 맨 끝에 대지사용권 종된 권리죠.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대지권에는 미쳐 안 미쳐? 대지권에는 미쳐 안 미쳐? 다 미친다니까.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법에서 대지사용권, 등기법에서는 대지권이라고 그래. 똑같은 말이에요. 대지사용권을 등기법에서 등기가 되면 대지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대지권에 미친다.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이렇게. 4번.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상의 타인이 무단경작하여 줄과 무단경작하여 성숙한 농작물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토지 임차인이 경작한 농작물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알겠죠? 안 미쳐. 그래서 정상적이다 이 말이죠. 5번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액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에 미치는데 부합의 시기는 저당권의 설정 전후를 만다 불문한다. 알겠죠? 24번. 제3취득자죠.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됐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 이거 누구라고 그래? 제3취득자라고 하죠. 이게 저당권 다음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매수한 사람을 제3취득자죠. 그러니까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 그것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에게 토지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2번.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그 말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 양수한 제3자를 말한다.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제3취득자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3번은요. 아직 안 끝났는데 제3취득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저당 채무를 뭐할 수 없다? 변제할 수 없다. 필요 없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변제할 수 있어. 왜? 자기가 살아야지. 경매가 되면 저당권이 1번이고 지상권, 전세권이 2번이니까 경매가 되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의사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변제하고 구상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4번은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부터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 여기까지 보다 제3취득자죠. 채권의 변제기 후, 그 다음에 저당 채무를 변제, 그 다음에 소멸을 청구, 그러고 나 소멸 청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것은요, 구상권 행사, 이렇게. 이때 변제를 할 때는 3번에요, 채무자의 의사에 반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 맨 끝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보는 것이죠. 자, 25번은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이시, 뭐 간단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제3취득자란 말이잖아요, 지금.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저당권이 되어 있는 그 부동산을 샀다, 이 말이죠. 제3취득자잖아요. 자, 제3취득자 봐봐. 제3취득자는 변제기 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채무를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고 경매가 되면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비용을 모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한번 볼까요? 1번.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변제할 수 없다. 틀렸죠? 그 다음에 채권의 변제기에 상관없이 틀렸어. 변제기 후. 전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변제기 후.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한다. 4번. 저당 채무를 변제할 때는 보증 채무의 규정에 의해서 채무자에 대한 뭐가 있다? 구상권이 있다. 구상권이 있다. 알죠? 4번은요. 5번은 저당 부동산의 계량, 동네 계량, 유익비를 지출하죠. 유익비를 지출하면 나중에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26건.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죠. 1번. 저당권자는 방해 배제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된다? 반환 청구권은 없다. 왜요? 왜 반환 청구권이 없다?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2번.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이퀄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의 이익 상실. 이퀄 맨 끝에 즉시 변제를 청구. 알겠죠? 자, 3번은요. 저당권 설정자. 이건 또 설정자죠. 설정자가 누굴 얘기해? 채무자, 물상보증인. 채무자고 물상보증인이죠.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가 되죠. 저당권자는 원상회복이나 줄고 상당한 담보쟁을 청구, 청구를 받는다. 담보물 보충 청구권, 이렇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했죠? 담보물 보충 청구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설정자의 책임 있는. 알겠죠? 자, 4번은 저당권에 침해가 있더라도 저당권 실행 전 손해배상 청구를 봐봐. 손해배상은 언제 청구한다고 했다? 실행 전이라도 청구해. 손해는 손해가 발생하면 청구해.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었다가 그 등기가 위조 등기 서류에 의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했다. 뭐라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 줄 것이고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 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왜?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런 말이죠. 자, 27번. 저당권자가 담보물 보충 조건 행사하죠? 담보물 보충 조건 행사? 그러면 완벽하죠? 담보물 보충은 완벽하죠? 완벽하면 두 가지. 첫 번째,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손해 청구 못 하죠? 그러면 저당물이요, 침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이나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럼 이것을 트라이앵글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 담보물 보충 청구죠? 담보물 보충 청구를 행사한다. 그럼 뭐 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 할 수 없다?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즉시 변제를 청구했다? 손해가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읽는 방법. 첫 번째. 담보물 보충을 청구한다? 손해배상이나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왜? 담보물을 보충했으니까 퍼펙트하고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청구하지 않고 즉시 변제를 청구해. 당장 돈 갚어? 그랬는데 돈을 다 못 받아.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2번. 이미 소멸한 선순위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미 소멸한 선순위 저당권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니까 후순위 저당권자는 방해 배제 청구권에 의해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후수인 저당권자가 동그라미하고 채권자이다 물권자이다. 써 거기다가 물권자이다. 왜?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그래서 물권자이다. 물권자 청구. 3번은요. 저당권이 설정된 이마의 수목이 부당벌채에서 반출됐다. 반출. 그러면 그때 수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반환 동그라미 X. 반환 청구 못해. 뭐라고 한다? 써. 본래의 장소에 본래의 장소에 원상 회복할 것을 청구. 나한테 달라가면 안 되지. 저당권을 뭘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한대. 본래의 장소에 원상 회복할 것을 청구. 자, 4번. 제3자가 저당권의 목적물을 손상시켜도 나머지 부분의 가액이 줄고 나머지 부분의 가액이 거기를 뭐냐? 그것을 교환가치라고 해. 교환가치가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경우 거기까지 줄고 이퀄 손해 X. 손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옆줄 긋고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 가능.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왜냐?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 사유가 있냐 없냐, 손해가 있냐 없냐 그걸 따지지 않아요. 알겠죠?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반드시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고 손해가 있어야 돼. 그런데 손해가 없다잖아요. 그래야 청구 못하죠. 알겠죠? 자, 3번은요. 채무자가 담보로 손상감소 몇시를 한다?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 이렇게. 자, 28번. 전세권이 저당보다 후에 설정 뭐라고? 전세권이 저당보다 후에 설정. 그럼 뭐라고 그래? 전세권이 저당보다 후에 있대. 그럼 뭐라고 그래? 제3취득자지 뭐예요? 제3취득자.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유익비를 지출하죠.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매각되면 경매되면서 비용을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제3취득자. 근로자가 최종 3개월의 임금이죠. 임금은 뭐 한다? 저당권에 가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최우선이니까. 3번. 경매법원이 담보 목적이 아닌 지상 건물을 저당 토지에 담보 목적이 아닌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했어. 건물하고 토지는 부합이다 아니다? 아니죠. 토지에 대한 저당 경매인데 건물까지 경매를 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경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4번은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함에 있어서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 부동산의 총물에 미치지 않게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중축된 건물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별개의 동념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는다. 봐봐. 별개의 동념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는 이걸 뭐라고 그래? 부합이다. 부합. 그러면요. 경매 목적으로 평가가 되든지 말든지 경락인은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알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잠깐 쉬었다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예,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